선풍기를 다시 보면 선풍기는 56,000원인데 42,560원에 이제 판매가 되니까 할인 금액을 보면 할인 금액 보면 13,440원을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였어. 그래서 그 할인 이제 퍼센티지를 보려고 하면 원래 금액이 이제 56,000원이었고 그다음에 13,440원 곱하기 100%를 하게 되면 얘는 24%가 나오거든. 그래서 할인율이 더 높은 거는 드라이어긴 해, 그지? 드라이어는 25%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풀면 됩니다. 78번. 78번은 이제 이것도 되게 괜찮은 문제야. 어느 공장에서 인형을 1000개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20개가 나온다고 했대. 그러면은 불량품 수의 비율이 몇이냐? 그러니까 이 전체 인형 수에 대한 전체 인형 수에 대한 이 1000개고 그 다음에 20개. 그러면 20 나누기 1000을 하면 되겠지. 1000분의 20. 그러면은 이거는 0.02가 되겠고 이제 곱하기 100%를 하면 2%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 공장은 2%의 불량품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14쪽에서 81번을 같이 풀어보자. 81번. 수학여행 갈 때 버스를 타는 것에 찬성하는 학생 수 조사. 그다음에 찬성률이 가장 높은 반을 한번 해보자. 그럼 1반 같은 경우는 1반 전체가 25명 중에 19명이 찬성을 했대. 그럼 이거는 76%가 나오고 그다음에 2반은 20명 중에 17%가 있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건 4 곱한 거였고 이거는 5를 곱하면 100분의 5를 곱하면 85가 되겠지. 그럼 85%가 찬성을 했고 3반 같은 경우는 24분의 18 18명이 한 건데 요거는 7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찬성률이 가장 높은 반은 이제 2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81번도 이렇게 풀면 되고 83번을 해봅시다. 83번. 윤정이는 100만 원을 1년 동안 은행에 정기 예금을 하였더니 1년 후에 103만 9천 원이 되었대. 윤정이가 예금한 은행에 1년 동안의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은 몇 %인지를 나타내게 되면 우선 1년 이자를 구해야겠다. 그지? 1년 이자를 구하면 100만 3만 9천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3만 9천 원이 되겠네. 1년 이자가 3만 9천 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3만 9천 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할인해 주는 거에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할인해 주는 거는 할인을 얼마 해 주냐는 거고 여기는 원래에다가 얼마 더 붙여 줬나잖아.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3.9%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100만 원에 3.9를 더 주는 거니까 100만 원 더하기 3만 9천 원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뭐 10만 원이 뭐 30%를 했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30% 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차이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반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자 그 은행 문제도 되니까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자를 따질 땐 이렇게 따지니까 이자를. 그리고 86번 해보자. 115쪽에 86번. 시정이가 B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 쓰고 그 이유를 쓰래. 그러면 어느 연주회 관람객이 이제 그 토탈이 225명이었는데 여자 관람객이 100명이었대. 그럼 남자 관람객은 몇 명 있을까? 우선은 125명.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자 관람객 수와 남자 관광객 수의 비는 100대 125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면 이거는 모모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없고 이제 그 모모에 대한만 이제 앞뒤가 바뀌었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바로 여자 관람객의
수와 남자 관람객이 수기 때문에 그냥 100대 125 그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맞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유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 네 개 배웠잖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면 되고. 오케이. 그다음 87번. 다음 글씨체에서 자음 글자 미음의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1번 87번에 1번을 보면 자음 미음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구해야 돼. 미음의 가로의 길이는 요 보면 눈금당 1cm인데 세 보니까 10개잖아. 그러니까 10cm고. 그다음에 세로는 하나 둘셋 여기 3개지? 그러니까 3cm고. 이제 차례차례로. 그래서 풀이 과정 같은 경우는 3대 10이 되겠지.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가로에 대한이니까 가로가 10cm니까 에 대한이니까 뒤에 나오고 세로의 비율이니까 3이 앞에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분수와 소수로 하려니까 분수 같은 경우는 10분의 3이 되고 소수 같은 경우는 0.3이 되겠네. 그래서 이게 답이야. 87번은. 그래서 이것도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딱 봐서 이렇게 그림 나오고 막 이게 어려운가 하면은 그게 아니야. 그냥 너네들이 여태까지 다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88번 보자. 88번. 이제 여기 그 인구 밀도에 관한 거를 할 건데 인구 밀도 그건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딱 주어진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1km라고 치면 1제곱킬로미터 안에 몇 명이 사냐 이렇게 이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건강마을 같은 경우는 건강마을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당연히 그 면적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명수 나누기 넓이로 하면 인구 밀도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여기 건강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4km 4km인데 그거를 나눠버리면 1km로 해서 서로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1번 먼저 보면 인구가 가장 밀접한 마을 이제 구하는 방법은 인구가 가장 밀접한 마을은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인구 높은 마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건강마을 먼저 보자. 건강마을은 67,360명인데 그게 4 이제 평방 킬로미터야. 그 제곱킬로미터 명을 하게 되면 이거는 16,840명 per 1제곱킬로미터가 나오거든. 우선 해볼게 다 그냥. 이제 요게 중요한 거거든. 요게. 그 다음에 행운마을은 17만 660명. 많다. 근데 대신에 그 면적도 평방 7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버리면 24,380명 per 1km가 제곱킬로미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원마을 같은 경우는 13만 6,545명분의 5를 하게 되면 27,309명 per 1km 제곱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건강마을은 이제 보통 이게 4야. 그러면 행운마을 같은 경우는 더 넓은 데서 살았었어. 이렇게 이거고 이제 소원마을은 5기 때문에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뭐 대략 이제 요 정도에서 사는 거였어. 이렇게 몇 명씩. 근데 비교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씩 딱 요렇게만 한번 비교를 하는 거야. 기준점을. 그래서 나눠 갖고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럼 비교가 이제 가능하겠지. 그러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어디겠어? 소원이겠네. 27,000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인원은 작지 하지만 여기도 그 면적도 작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비교가 가능하고 소원 마을이 가장 많이 사는 거야. 그래서 인구 밀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석도 가능하고, 그지? 그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91번 이거 지금 할인하는 것도 이제 문제 풀어볼 겁니다. 하면 민영이가 20% 그러니까 물건을 연필깎이 곰 일기장을 했는데 20%가 어떤 게 20%를 할인을 받고 샀어. 어떤 물건을. 그게 어떤 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연필깎이는
8,000원에서 2,800원을 할인 받았으니까 그 뜻은 2,800 나누기 8,000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는 35%가 나왔어. 그래서 이건 아니야. 고민형은 할인액이 이게 바로 나왔잖아, 그치? 4560인데 9,500원짜리야. 그리고 또 풀어버리면 48%가 나왔어. 그럼 이것도 아닌 거지. 그럼 마지막 거겠네. 일기장은 1,300원인데 6,500원이었어. 그래서 이걸 풀어버리면 20%가 나오거든. 그래서 너는 이거 나누기 하는 건 알지? 곱하기 100 해갖고 뭐 해도 되고. 그래서 그건 생략을 할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일기장이 이제 20%가 나오기 때문에 20% 할인 받는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는 일기장인 거지. 이거고, 그다음에 92쪽 풀어봅시다. 92번. 92번은 이제 황금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 그래서 이제 뭐 건물을 짓든, 여기 책이 향하면 건물을 짓든 혹은 신용카드든 해서 황금 비율로 하면은 그게 이제 보기도 좋고, 이제 그런 게 있어. 사람 이제 눈에 황금 비율이 딱 요런, 이렇게 건물도 요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잘 졌다, 이제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 건데, 그러면은 요 신전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해서 이제 몇인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가로는 1820 분의 세로는 3000. 노노노. 미안. 가로가 3000. 미안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니까 가로 대 세로 이렇게 바로 나타내면 되겠지. 그러니까 가로 이거는 세로분의 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가로가 3000이고 세로는 1820이고, 요거를 하게 되면 1.64 썸띵이 나오는데, 소주 첫째 점짜리 반올림이니까 이건 1.6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2번 우리 신용카드도 가로 대 세로니까 세로가 밑에 나와서 53, 가로가 86, 이거를 하게 되면 1.625가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소수 한 첫째 점까지 반올림하면 1.6이 나오거든. 그래서 3번 세 번째 3단계 보면 파르테논 신전과 신용카드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1.6으로 하고 황금 비율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로 대 세로는 1.6. 그러니까 가로가 1.6일 때 세로는 1.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황금 비율, 무슨 뭐 건물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뭐 혹은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재밌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118쪽으로 넘어가 보자. 118쪽에 2번을 해볼 건데, 2번은 조금 어려워. 경시 수준 나왔는데, 이런 것도 겁먹지 마. 우리가 아는 한에서 다 풀면 돼. 그래서 가에 대한 나의 비율은 0.6이래. 가에 대한 나의 비율이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타낸 우선 그대로 문제 주어진 걸 먼저 풀 거야. 그러면 가에 대한 나의 비율이지. 이게 0.6이었대. 그러면 요거를 분수로 쓰게 되면 요게 뒤에 분 뭐가 되니까 가분의 나가 되잖아. 그래서 우선 이렇게 내비둬 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나에 대한 다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나에 대한 다의 비율이 이거는 9분의 5래. 9분의 5. 이거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어? 나분의 다로 쓸 수 있지.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뭔지 보자. 문제가 가에 대한 다의 비율을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뭐 이제 기하분수 나중에 들고 가에 대한 다의 비율이래. 그러면 문제는 퀘스천은 가에 대한 다의 비율이래. 그럼 요거를 분수로 써보면 가분의 다를 구하라는 뜻이야. 가분의 다를. 근데 우리가 주어진 거는 가분의 나를 알고 나분의 다를 알아.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보면, 이거를 변형을 시켜서 가분의 나 혹은 나분의 다로 쓰여지게끔 하면은 우리가 요 비율 있지, 0.6하고 9분의 5를 우리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것도 분수기 때문에 위에 똑같이 위아래 똑같이를 곱해주면 상관이 없겠지. 그러니까 가 나가 있으니까 나를 한번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차피 약분되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분의 나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요건 곱하기니까 요렇게 쓰는 게 가능하잖아. 그러면 가분의 나 곱하기 나분의 다로 쓸 수 있겠지. 근데 여기 보면 가분의 나가 있고 나분의 다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겠지. 그러면 가분의 나는 0.6이었지. 0.6이었고 나분의 다는 9분의 5였지. 그래서 0 이제 요거를 기하 분수로 써야 되니까 0.6을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6이 되고 9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기하 분수라기 때문에 다 이제 약분을 하면 2가 되고 3, 2, 6, 3, 3, 9, 6 그러면 2도 없어지니까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 가에 대한 다의 비율을 기하 분수로 나타내라 하면 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런 것들은 다 모든 수학 문제가 그래. 주어진 거를 먼저 쫙 너네가 파악을 해야 돼. 요런 거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요게 문제인데 나가 여기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캐치할 거는 나분의 나 이제 이거는 1이잖아. 1을 곱해버리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똑같아지니까 나분의 나를 한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요 표현을 찾아내려면 이렇게 가능하니까 가분의 나 나분의 다를 하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괜찮은 문제야. 그래서 뭐 쌤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경시가 붙은 것 같아. 그다음에 5번 원가가 33,000원인 축구공을 정가를 7,000원으로 올려 정했다가 잘 팔리지 않아 할인해서 34,400원에 팔았어. 그러면 정가에 대한 할인 금액률이 몇 퍼센트? 정가에 대한 그러면 정가에 대한 할인 금액이야. 그럼 정가는 뭐라고 그랬어? 원가가 33,000원인데 7,000원을 올렸다고 그랬잖아. 그럼 정가가 4만 원이겠지. 그다음에 할인율 같은 경우는 4만 원에서 34,400원을 빼야 되겠지. 그러면 5,600원. 이게 딱딱 바로 나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그 비율이니까 4만 분의 5,600 곱하기 100은 이거는 14%가 나와. 그래서 이제 답은 14%야.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는 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문제 컨셉만 알려줄게. 그리고 9번을 해보자. 9번은 이제 연비 좋은 자동차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연비가 뭐냐면 기름 휘발유를 이제 차에 넣잖아. 너희 아버지 차에 엄마 차나 아빠 차에 휘발유를 넣으면은 그 휘발유로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차마다 휘발유 넣는 기름통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게 1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가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연비야. 그래서 어떤 휘발유통은 뭐 60리터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80리터짜리도 있고 하거든. 그러니까 80리터 넣으면 더 많이 가겠지. 60리터는 조금 가겠고. 그리고 엔진 크기에 따라도 뭐 다를 텐데 그거를 그냥 그 기준화를 1리터로 해갖고 몇 킬로미터 가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문제 보면은 가자동차는 25리터를 넣는데 이제 500km를 갔대. 그러면 요거야. 그러니까 킬로미터 퍼 리터. 여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는 보면 요거 단위에 맞는 걸 여기다 그냥 바로 적어주면 돼. 그러면은 500km인데 25리터를 넣었다고 했지.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20km per 1리터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1리터의 기름으로 가 자동차는 20km를 간다는 뜻이고 나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면 27리터분의 513은 19km per 리터 다는 468km인데 26리터를 넣었어. 그러면 18km 리터가 나오거든. 그래서 리터를 다 다르게 넣었지만
그거를 1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가냐 해보니까 가 자동차가 가장 많이 갔네. 1km씩. 그러니까 나보다는 1km를 더 갔고 다보다는 2km를 더 갔어. 그러니까 가의 자동차가 더 연비가 훨씬 좋은 거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119 쪽에 12번 해보자. 12번 하고 12번도 경시 문제야.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풀어보면 컨셉을 개념만 딱 알면 어렵진 않아. 그래서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이제 한 개 팔 때마다 500원의 이익이 생기는데 불량품 한 개 나올 때마다 400원의 손해가 발생한대. 그러면 이 공장에서 하루 1,500개를 생산했는데 1,500개를 생산했는데 이익금이 69만 6천 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익금이 다 그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야. 만약에 제대로 됐다고 하면은 1,500개 곱하기 500은 75만 원이 나와야 돼. 근데 69만 6천 원이 나왔다는 뜻은 불량품이 있었단 소리지. 그래서 그 불량품이 이제 비율이 몇 퍼센트를 구하래. 근데 몇 퍼센트 구하기 전에 몇 개를 알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알면 1,500개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상으로 팔았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500원이 그 한 개마다 나오고 1,500개를 했대. 그러면은 75만 원이 원래 이익이 났어야 됐었어. 근데 불량품 때문에 이제 손해액을 보게 되면 75만 원에서 69만 6천 원을 빼면은 5만 4천 원이 이제 손해가 났어. 그러면은 봐봐.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봐봐. 개당 손해가 한 개가 났어. 그러면 한 개당 40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했잖아. 근데 손해는 개당 400원의 손해액이 났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거는 이 자체만이 이 물건 자체가 그냥 400원의 손해가 난 거고, 그 다음에 원래 500원을 내 팔렸어야 되는 물건이잖아. 근데 400원의 손해액에다가 500원으로 못 팔았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500원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지. 원래 팔렸어야 되는 것까지. 그래서 개당은 400원만이 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만들었는데 그 만든 거에 대한 손해인 거고 못 판 거에 대한 손해도 또 있어야 되지. 그래서 개당 총 900원의 손해액이 있는 거야. 요게 중요해. 이게 여기선 키포인트야. 그러면 개당 900원의 손해액이 있었대. 근데 5만 4천 원이 손해를 봤었대. 그러면 총 몇 개가 불량이었을까? 그러면 5만 4천 나누기 9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60개, 그지? 60개가 이날은 불량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요거야. 개당 400원은 만들었을 때 손해 난 거였고 500원은 그거를 못 팔았던 거에 대한 손해.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 60개가 불량인 거야. 그러면 그 불량품 퍼센티지는 60개가 불량이었는데 총 1,500개를 생산했었지. 요거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거 곱하기 100%를 해야겠지.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답을 구하면은 4%가 이제 란 수치가 나왔고, 이 뜻은 뭐냐면 이 공장은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4%의 이제 불량품 수 비율이 나온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0개를 만들었었다면은 4%인 60개가 그날에 대한 불량이었고 60개에 대한 손해액 같은 경우는 5만 4천 원이었기 때문에 원래 75만 원이었어야 됐었는 게 5만 4천 원의 불량을 내갖고 69만 6천 원이란 이제 이득을 요 날은 한 하루에는 얻은 거지. 그래서 이제 요것만 알면, 요 개념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내가 쉽게 했을 수 있었을 거야.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이번 단원도 이제 여기까지 숙제였는데 선생님이 이제 시간상 그 많은 문제는 못했고 우선은 중요한 거 같은 경우를 먼저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문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수고 많았어요.